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 8입니다. 네, 마이클 백스터 기자의 기사 오랜만에 소개시켜드립니다. 네, 어젯밤에 나왔는데요. Special Forces Assault, FEMA, 휴스턴 오피스, Slaughter Gun Grabbing Agents. 특전사 병력이 FEMA 휴스턴 사무소를 급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블랙해트, 딥스의 무력 기구인 FEMA 현지 인력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스미스 대장 사무실 소식통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전 병력이 토요일 날 페마 휴스턴 사무소를 공격했습니다. 면적은 1579평방미터. 뭐 그렇게 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40m, 50m가 좀 더 되네요. 네. 당시 조금 안 되네요. 당시 페마 감독관들과 요원들이 회의실에 모여서 텍사스에 몰아닥친 폭풍 허리케인로 피해 입은 주민들과 거주 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무장 요원들을 파괴해서 괴롭히는 방법을 연구 중이었다고 합니다. 목요일날 극심한 폭풍은 텍사스 남동 지역에 나무를 쓰러뜨리고 더위가 닥치고 있음에도 전기 공급을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죽은 사람들도 4명인가요? 나 되고 이재민이 수십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사이프러스, 베이타운, 스프링 브랜치 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공공 쿨링 센터, 청량 센터를 열고 음식과 물을 공급하고 이동이 가능한 부상자들을 분류하고 그리고 피해 지역에서 무슨 구호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페마 업무와 지역의 요구를 통합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관리들이 피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낮추려고 애쓰는 반면 이 연방 광신자들은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약탈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마 아시죠? 페마가 지금 1970년대 말에 세워졌는데요. 연방재난관리청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딥스들의 무력기구입니다. 주민들을 수탈하고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야, 그런 거 보면 겉으로 드러난 것과 그 속의 이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2001년에 국토안보부가 생기면서 9.11 테러가 미국에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하면서 국토안보부가 생기면서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국토안보부 또한 이 딥스의 세계적인 거대 세력의 그 무력 기구입니다. 근데 정부 안에 이렇게 딥스의 무력 거점이 들어선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딥스 공부를 하면서 그런 점이 차차에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피해 지역의 모습입니다. 완전 전신주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현지 한전 같은 그런 회사에서 나와서 점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창문이 다 깨지고 안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자, 토요일 오전 청소가 시작되고 전기회사가 변압기를 수리하고 쓰러진 나무 무게로 쓰러진 전선을 다시 잇고 있는데 스미스 대장한테 연방 요원인 오열, fifth columnist, 첩보원이죠, 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페마 요원들이 휴스턴 북부, 북서부 새로 임대한 사무실에서 특정 시간에 비공식 회합을 한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얘네들이 주민들을 수탈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것은 일반 제보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전에도 좋은 첩보를 줘왔습니다. 그러나 연방기관이 그가 이중첩자인 줄 알고 잘못된 첩보를 주도록 강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정을 경계했습니다. 화이트해트는. 그러나 스미스 대장은 페마의 운영 방식과 그 권위적인 잔인함을 잘 압니다. 어디서 알게 됐습니까? 마우이 화재에서 완전히 주민들 그 재난지역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구조하려고 들어가는 주민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을 어디론가 데리러 가고 실종된 어린이들이 지금 1000명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돌고 있습니다. 마우이에서. 그 잔인함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페마 요원들. 폭풍이 시작된 이래 봄 내내 그들과 접전을 벌여왔습니다. 화이트햇들이.
대장은 하여튼 그 첩보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고 페마 지도자 몇 명을 붙잡거나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현지에 화이트햇을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스미스 대장은 미 육군 특전사령부 동지에게 그 첩보를 수사해서 최선의 판단 아래 대응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휴스턴 사무실의 페마 휴스턴 오피스의 모습입니다. 특전 병력은 주차장에서 페마를 습격하기 위해서 일찍 도착하는 방안을 처음에는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동시에 도착할 가능성이 없어 그 검토안은 제외했습니다. 그들은 전면 공격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페마는 지상 최상층 8층을 사용하고 있고 8층인가요? 1, 2, 3, 4, 5, 6, 7, 8이네요. 8층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참가자들에게 침입자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저층 계단, 엘리베이터에 보초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지연된 작전, 시간이 총격전이 오래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우려 때문에 주차장에서의 공격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단에서 지연된 총격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화이트햇들은 제4열, 5th인데요. 5열은 4열이 아니라 5열이죠. 5열은 그 건물 안에 보안 카메라가 많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침투하기로 했어요. 옥상에는 안으로 접근하는 문이 있고 접근로가 있었습니다. 새벽 1시 반 특전 항공 160년대 조종사들이 코드명 밤의 사냥꾼인 스텔스 기능으로 무장한 어디 있습니까? 이거 블랙호크를 타고 특전사 병력을 후송했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시 616 FM 1960 이 건물 옥상에 특전 병력을 내려놓았습니다. 옥상을 확보하고 건물을 탈출하는 페마 요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옥상에다가 저격병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특전팀은 접근로 문을 부수고 8층 계단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에 정은 없고 보안카메라 몇 대가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우회했습니다. 그들은 피해 주거지에서 총을 빼앗고 백신을 맞도록 난민을 독촉하는 참 이런 짓을 합니다. 그죠? 그런 방안을 즐겁게 이야기 중인 페마 요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회의실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블랙호크입니다. 특전팀 문을 차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서 섬광탄을 던졌습니다. 이어 갑자기 섬광탄에 깜짝 놀라죠. 네? 무릎을 꿇고 손으로 귀를 막는 페마 요원들 9명의 머리와 몸에 총을 조준하며 진입했습니다. 순식간에 총알이 발사돼서 9명 중 3명은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머리 위로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중 한 명이 우리는 총이 없어 라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바로 2발을 발사했습니다. 즉사죠. 특전사 중위가 무장했어야지. 여기 누가 상급자야 그랬더니 그 손을 든 생존한 페마 요원 한 명이 방금 네가 죽인 사람이 그 사람이 상급자다. 그럼 그 한 사람 중에 누가 선임자인가 그랬더니 한 사람에게 불안하게 더듬거리며 나다. 야 너희들은 이 짓을 하고도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너희들은 이 짓을 하고 살아남지 못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전팀은 그 상급자만 놔두고 모두 총으로 건다운 쓰러뜨립니다. 총을 다 안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총으로 쓰러뜨렸습니다. 죽였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상급자는 옥상으로 화이트햇들이 데리고 갑니다. 여기선 제압했다 그랬는데 아마 마취총을 놨던지 했던 것 같아요. 그 생존자는 신문을 위해서 화이트햇 안가로 후송했습니다. 이 생존자, 선임자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방어하며 피해 가구에 총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계속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자신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소지하는 건데 집이 쓰러져 갔는데 무슨 총기가 더 이상 필요하느냐라고 공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들은 이제 영원히 집을 못 갖게 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집을 갖게 되면 총기의 필요성이 다시 복원되는 거죠. 자, 화이트햇이 왜 페마 요원들을 체포하지 않고 현장에서 사살해서 꼭 레드처럼 이성을 잃은 레드처럼 행동했느냐 질문에 화이트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발사는 영어로 These were good shots.
그 발사는 좋은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자, 페마가 딥스의 무력기구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미국이 엄청나게 타락되어 있고 미국을 조종하는 세력들이 미국 행정부 내에 엄청나게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맨 처음에 매니지먼트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세워라 라고 케네디한테 얘기했었는데 케네디가 그걸 거부했다고 해요. 케네디가 하여튼 뭡니까 딥스랑 많이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아셔야 되고요. 이 화이트햇들 간에서 화이트햇들 중에서 상당히 지지부진한 뭡니까 정의의 회복 속도 등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레드햇으로 이렇게 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이렇게 아주 일촉즉발의 대립, 대치 상황에서는 눈 깜빡만 해도 그걸 공격의 신호 혹은 위협으로 보고 이렇게 총을 발사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레드햇으로 행동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 것은 총을 발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레드햇, 화이트햇, 좋은 사람들이죠. 블랙햇, 딥스 편이죠. 그레이햇,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심정적으로는 화이트햇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블랙햇이 이렇게 가짜 바이든을 대통령을 내세우고 행세를 하니까 화이트 편에 못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군부 세력이 구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화이트햇이 절대적으로 70% 80% 많다 이렇게 봅니다. 오랜만에 페마 딥스의 무력 기구 세력인 페마가 화이트햇에 의해서 당하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유튜브 지금 10번째 폭파돼서 백두산 TV 8로 다시 시작해서 지금 구독자 180명입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 아주 심각한 내용, 유튜브에 올렸다면 반드시 틀림없이 또 다른 계정 삭제를 당할 것 같은 것은 지금 럼블에 올리고 있습니다. 럼블 많이 구독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백두산 TV8입니다. 감사합니다.